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당 역사문화 강좌인데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한민족의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사, 또 한 가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요. 제 관심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원조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고조선이죠. 원조선, 단군,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또는 독립전쟁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분의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근대 초까지 우당 이혜영 선생을 빼놓고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우리 민족 종교로서 단군을 표방한 대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와 독립운동, 그리고 우당의 친구들, 이상설 선생, 신채호 선생, 조상 선생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혁혁한 빛나는 별들이죠.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한민족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우리 한민족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때 민족이란 것은 특별한 계급이라든가 특별한 신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민족 역사적 공동체로서 여기에 구성원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란 것은 서구적 근대적 의미의 민족도 아니고 최근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상환에서의 민족도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정서상 받아들이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민족이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저는 민족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시원 국가예요. 조선의 역사에 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건국연대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선의 건국연대를 위로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시원 국가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적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면 BC 7세기경을 전후로 하지만 고고학적 유물이라든가 기타 증거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조선의 건국 기원은 훨씬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기원전 15세기 아니면 그 이전까지를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집안에는 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 한 민족에도 분명히 어떤 시원이 있고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민족 국가들이 있었다면 가장 시원이 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사변적인 그리고 일제가 악용한 고조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역사학자로서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주장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원조선이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모든 국가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원조선을 계승한 것이 됩니다. 조선이 우리 민족 국가의 시원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당 선생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갔습니다만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남만주 일대에서는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에 1812년을 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 합병을 전후해서는 본격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때 이미 그 이전에 만주 일대에서는 특히 남만주, 서만주 일대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는데요. 서쪽에서 현재 고구려의 첫 수도로 알려져 있는 환인 지역에서는 대종교 계통의 동창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에 가면 현재 통화연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당 이혜영 선생을 비롯한 분들이 조선 경학사, 신흥 강습소, 그리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변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역사를 강의하고 그리고 동시에 독립전쟁의 인재들을 양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주역은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종교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종교 집단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단군을 표방하면서 그리고 옛 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형태였던 만주 일대에 대한 어떤 강한 향수를 가지면서 이쪽에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독립군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바로 단군 그리고 홍익인간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1925년에 다물단이 창단되거든요. 다물단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구려 말로 려어, 위복구토, 즉 고구려 말로 이 땅을 수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독립군들이 다물단을 창단한 것은
단순하게 옛 영토를 넘어서 옛 질서, 즉 원조선과 단군과 홍익 간의 이념을 남만주일 때 새롭게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양반들이 1919년대에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독립선언서입니다. 음력 무원년이기 때문에 무독립선언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19년 2월 1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언서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와 선언서는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서에서 쓰여진 용어들은 조선입니다. 우리는 조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향수를 느끼지만 일제가 한일 합병을 하면서 바로 마지막 순종의 칙을 통해서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이라는 용어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용어를 계속 쓴 거고,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말한 근대 이후 대한제국 이후에 지금까지의 조선과 한국 그랬을 경우에 한국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거죠. 그래서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것이 있고 기미독립선언서는 그냥 선언서고, 대한독립선언서는 한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이라는 용어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단군 대황족께서 상제의 좌우하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이것이 대한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우리 대한독립군들이 이렇게 단군 표방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는 단재 신채호, 김교훈 선생, 박은식, 이국로, 그리고 이시영 선생, 그리고 이혜영 선생, 그 이전에 이상조 선생, 이런 대부분의 분들이 대전교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드시죠? 단군이나 또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나 홍익인간이다, 이런 것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현실 도표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에서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실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가능한 거죠. 새로운 사상, 새로운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홍익인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단군의 역할을 재해석하면서 새롭게 사상과 형태와 그리고 운동 방법, 사회개혁 방식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바로 대한독립선언서의 전문입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입니다. 특별한 분이죠. 그 전부터 우당 선생과 그분들의 형제들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제가 여순 감옥에 가서 우당 선생이 돌아가신 것, 이것을 보면서 특별한 감정을 더욱 갖게 됐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인물과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어디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중국이 민족주의 과거는 안 그랬죠.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이혜영 선생입니다. 워낙 잘생기셨죠. 자, 을사늑역 당시에 바로 대안문 앞입니다. 대안문이죠. 대안문 앞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터입니다. 겨울에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역시 통화에 있죠. 배달학교의 옛터. 신흥무관학교 옛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활동하신 곳은 고구려의 수도권입니다. 핵심 지역. 그렇다면 단재 선생이 글려나고 있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꽉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분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단군, 그리고 원조선의 역사적 자긍심을 갖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선언서에도 그런 내용을 쓰고 힘을 갖고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주역은 바로 대종교인들과 함께 당군을 앞에 내세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학자로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당 선생이 체포당하는 사진이죠. 법원 터죠. 여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당 선생이 돌아가신 여순 감옥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 그리고 중국 정부가 헌거죠. 혁명열사 증명서. 그래서 우당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당 선생에 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 유교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정부주의까지 쭉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어떤 식으로 옷을 갈아입더라도 어떤 식으로 색깔이 드러날지라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우당 선생의 전생애를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당 선생님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민족주의적인 사상과 그 행동의 근저에는 단군,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것은 바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역사, 우리 고대사, 고대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